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우주 여행자들에게는 광명의 시기이다. 버진 갤럭틱이 마침내 미국 연방 항공국으로부터 첫 우주 관광 면허를 받아 리처드 브랜슨은 BSS 유니티호를 타고 우주 비행을 한다. 정신없는 아마존을 벗어난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한다. 도지코인에 미쳐있는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1만 2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들을 저궤도에 파견시킬 계획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 마니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국가기관에서만 띄우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우주를 향한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리처드 브랜슨과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길에 오른다는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네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하는 우주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현재 민간 우주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입니다. 세 사람 모두 별도의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우주 개발은 원래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요 장면을 거론할 때 1969년 미국 나사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은 빠지지 않죠. 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게 한 원동력은 지금의 러시아, 즉 구소련에 대한 미국의 불타는 경쟁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종식으로 나사는 동력을 잃고 맙니다. 명분이 사라지니 바로 예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고 나사는 이를 타개할 묘책으로 2000년 전후부터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전략을 채택하죠. 현재 민간 우주 산업 3대 기업들의 창립 시기가 다 이 무렵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 산업 3파전을 이끄는 회사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는 스페이스X입니다. 기존의 로켓은 쏘아올리고 나면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스페이스X는 독보적인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팰컨 9인데요. 영화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팰컨에서 이름을 따온 이 우주 발사체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 우주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15년 1월 첫 재사용 팰컨 9 발사 때는 착륙에 실패했으나 12월에는 착륙에 성공했고 2016년에는 드론십 착륙까지 성공했는데요.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던 이 마니의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 들리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그리고 있는 빅픽처는 더욱 장대합니다. 여러모로 한계에 다다른 지구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건설을 꿈꾸고 있는데 이를 위해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는 우주선이 스타쉽이죠. 또한 머스크의 우주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기존 통신 위성보다 훨씬 저궤도로 촘촘히 쏘아올려 조성하는 1만 2천 개의 위성군단, 즉 컨스털레이션을 통해 훨씬 빠른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베타 서비스 중인데 반응이 꽤 좋다죠. 아까 말한 우주 발사체 팰컨 9이 우주선 크루 드래곤에 우주인들과 물자를 실어 우주정거장 ISS까지 수송하는 임무를 하면서 스타링크 위성도 부지런히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팰컨 9은 나사 용역일을 내서 돈을 벌고 또 이 발사체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사업도 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니 화성 갈 자금 마련도 순조롭겠네요. 또한 스타링크 위성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천재 엔지니어이자 괴짜일 뿐만 아니라 사업 설계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을 살펴볼까요? 며칠 후인 7월 20일 베이조스는 친동생과 함께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에 탑승하여 우주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베이조스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아마존 CEO 자리까지 내려놓았다죠. 이 역사적인 우주 비행에 동행하는 또 한 사람은 평생 우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82세 여성이랍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서 그의 지구 귀환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네요. 10수만 명이나 청원에 참여했는데 숫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이번에 베이조스가 탑승할 뉴 셰퍼드 또한 재사용 로켓입니다. 발사 후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라고 하는 상공 100km 고도의 카르만 9까지 도달한 다음 사람이 타고 있는 상단의 크루 캡슐은 분리되어 수분간 머무르며 지구를 바라보다가 웨스트 텍사스 사막에 낙하산 착륙하며 로켓 본체는 스스로 기지로 돌아와 착륙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기술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 스페이스X의 발사체들보다는 저궤도 비행인 점 등을 볼 때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가 좀 더 앞서 있다는 평입니다.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요.
우주에 대한 베이조스의 비전 또한 매우 담대합니다. 베이조스는 머스크가 구상 중인 화성 식민지 건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요. 대신 제프 베이조스는 태양계 내 공간에 아주 거대한 우주 정거장 같은 형태로 스페이스 콜로니를 건설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중력과 채광까지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춘 인공식민지 아이디어랍니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세대에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을 살펴봅시다. 우주 식민지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이 있는 앞에 두 회사와는 달리 버진 갤럭틱의 비즈니스 모델은 훨씬 단순합니다. 스페이스 투어리즘이라는 정의에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그룹에서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회사가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죠. 버진 갤럭틱은 이의 확장판이자 우주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심지어 나사조차도 민간인 대상 우주여행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본질적인 비즈니스라기보다는 홍보 목적이 더 크죠. 지향점이 다른 만큼 보유 기술도 다른데 로켓 발사 형식이 아니고 모선에 해당하는 제트기 화이트나이트가 우주선을 장착하고 최대한 높이 올라간 다음 우주선이 분리되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으로는 BSS 유니티, BSS 이매진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최종 고도에 도달하면 승객들은 몇 분간 좌석을 벗어나 럭셔리한 캐빈 안에서 둥둥 떠다니며 푸른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도 타보고 싶어요. 엄연히 항공사이니 공항이 필요하겠죠? 버진 갤럭틱의 허브 공항은 뉴멕시코 소재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랍니다. 지난 6월 25일 미국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상업용 우주선에 유료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서 버진 갤럭틱은 공식적으로 스페이스 투어리즘 면허를 취득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어서 고전하던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이날 39%나 폭등했다죠. 면허를 받기도 전부터 예약 주문이 쇄도하여 티켓이 이미 600장이나 팔렸다는데 그럼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20만 불에서 25만 불 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에는 브랜슨이 먼저 우주여행길에 올랐겠네요. 7월 20일 우주로 갈 계획인 베이조스를 제치고 말입니다. 민간 우주 산업이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사가 주도하는 미션들이 여러 개 진행 중이고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하던 프로젝트를 이제는 민간 기업에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는 위치인 거니까요.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인데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후 수십 년 만에 재개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 인간을 달에 실어보내 정착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스페이스X가 협력사로 낙찰되었는데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블루오리진이 현재까지도 불복하며 끈질기게 제2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우주를 꿈꿔왔다죠. 많이도 어릴 때는 우주비행사가 꿈이었는데 향후 민간 우주 산업이 창출할 천문학적인 부의 스케일은 아마존이나 테슬라와는 또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1, 2위 부호를 다투는 이들이 단지 돈 때문에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프 베이조스에게는 아마존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테슬라가 우주를 향한 꿈의 디딤돌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고야만 하는 이들의 능력, 열정, 투지가 이 마니에게 엄청난 영감으로 다가오네요. 이상 마니였습니다.